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50번째 화풍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총론에 이어서 개별 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초육 정전지 이출부 득첩 이기자 무구 솥이 발꿈치가 엎어지니 뒤집으니 비석한 것을 내어놓는 것이 이로우니라. 첩을 얻으면 아들로서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정전지 미패야 이출부 이종기야. 솥이 발꿈치가 엎어지니 도리에 어그러짐은 아니요 비석한 것을 내어놓으면 이롭다 할 것인데 이는 기한대를 쫓음이라. 자, 이것을 보면은 처음에 그 화풍정 초육은 새롭게 정립하는 초창기죠.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덜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즉 새롭게 하려면 이전에 막힌 것을 깨끗이 비워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낡은 폐습이나 관습을 비워내는 것이 이롭다고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학설 대립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화풍정에서 초여의 위치죠. 근데 이 초여는 이렇게 먼저 이건 부당이죠. 부당. 제자리는 아니죠. 근데 이와 친비 관계 있고 사 양간과 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인을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효 위치상 이효다, 사효다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정유실 아구유질 불화능적길 정유실 신소지야 아구유질 종무구야. 솥에 실속이 있으니 먹을 것이 있으니 나의 짝이 병이 있다 하니 내게 능히 나아가지 못하면 길할 것이다. 상활 솥에 실속이 있다는 것은 가는 곳을 삼가 행하는 바니 내 짝이 병이 있다는 것은 마침내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짝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마찬가지로 화풍정에서 여기서 이효는 부당이나 요 1효와 친하죠. 음양으로. 그 다음에 여기 5효와도 응이죠. 근데 이 모든 이효도 부당이고 여기 보면 6이는 부정이고 9호도 부정이나 초육도 부정이고 근데 6, 2와 9호는 음양으로 정하고 초육도 음양으로 친하니까 이것을 살펴서 개를 설명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짝이 병이 있으면은 나와 같이 음식을 같이 먹지 못한다고 하면은 길하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왜 길하다고 하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죠. 여기에서 다양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나의 짝을 나의 경쟁자 또는 해로운 주변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질은 질시함, 그리고 불아 능적 길을 세 가지로 크게 봅니다. 나에게 손대지 못하니 길하다, 나를 손대지 못하면 길하다, 조건줄로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변에 손대는 것을 막으면 길하다, 이렇게 양면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짝이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음식을 혼자 독차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길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짝이 문제가 있어서 음식을 같이 못한다 하면은 길하다 설명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테크화역은 혁명의 혼란한 시절이 지나가서 안정화 정립하는 과정인데 나의 구와 같이 솥을 비우는 과정에서 음식도 같이 삶고 같이 준비하는 과정이면은 구는 오히려 적대 세력이 아닌 우호 세력이 아닐까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구에 대해서 세 가지 큰 견해가 대립합니다. 적, 친구, 동지 또는 아내, 이렇게 개념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은 길을 또 해석하면은 병든 구가 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음식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공익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구이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나타나면은 내가 점을 치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할 때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설명이고 다산이 설명하신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자 부분은 소추의 다리가 뒤집어지니 더러운 것을 쏟아버리니 이로울 것이다. 첩을 얻으니 그녀가 낳은 자식이 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가 따라서 귀하게 됨으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활 소추의 다리를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경우에나 폐륜의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며 더러운 것을 쏟아버리니 이롭다는 것은 그 어머니가 기인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정전지 솥을 쏟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본상은 이미 이렇게 화풍정 정의 다리가 아래에 이렇게 있고 소추의 기가 있고 이게 들막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즉 정의 다리가 아래에 있고 소추의 기가 위에 오위에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들막대가 제거가 되면은 솥이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뒤집힌 솥의 상이 나오는 거죠. 들막대를 빼버리면은 뒤집힌 솥의 상이 솥의 세발 소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뒤집어지느냐를 다시 이출부 비색한 것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최초에 여기 보면은 이제 화풍정 본계가 이제 이렇게 효변을 하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초여가. 근데 이 진의 발이 뒤집힌 솥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진의 발이 뒤집힌 솥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물상을 찾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최초의 볼 대장은 진이었는데 진은 발이 되니 발이 위를 향하니 뒤집어진 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어진 발이 있으니 여기에 중간에 커다란 감이 물이 되는 거죠. 솥이 뒤집어지고 감의 물로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손으로서 이렇게 정결히 하니까 발이 뒤집어지고 솥이 뒤집어진 형상이니 감의 물로 깨끗이 씻고 손으로 청결하게 하니 더러운 것을 덜어내는 것을 말이죠. 더러운 것을 쏟아내니 이롭다. 즉 상하고 더러운 것을 기울여 쏟아버리고 정결해서 새롭게 담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첩을 얻어서 그 자식으로 있게 하니 허물이 없다는 부분은 최초의 화풍정 이게 효변하여서 화천대유가 되는 거죠. 이 화천대유의 지게의 목에는 택천캐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이 택천캐는 이렇게 추위로 오는 거죠. 원래 이제 이렇게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어느새 왕의 애첩이죠. 정실이 하는 태첩이 고귀한 지에 올라갑니다. 존귀한 지에 올라가서 높은 지위를 획득하는 거죠. 근데 이 태첩이 배가 불룩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임신하여서 아이를 이렇게 낳는데 이게 건의 아들이죠. 건의 아들은 결국 이 본계의 모계로부터 이렇게 온 거죠. 왕의 아들을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높은 지위를 획득하고 배가 불러서 나중에 건을 낳으니 이 아이는 결국 왕이 될 상이니 이종기야. 어미가 자식이 귀하니 따라서 같이 귀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초6까지 설명했고 9위를 보겠습니다. 내가 안에 실한 것이 있으니 이 의미는 최초에 여기 이제 화풍정에서 효변을 이효가 효변을 합니다. 이 지게의 목에는 천지비입니다. 천지의 강이 곤이 비어있는 여기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채우는 거죠. 5가 3으로 와서 채우는 거죠. 즉 곤이 비어있다가 효변을 하면은 5가 3으로 내려오니까 간이 가득, 간은 열매 과실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양강이 두 개 있어서 전체를 가운데를 채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유구질, 여기 부분을 보면은 최초에 이 번개가 있고 그다음 이렇게 효변하자 지게가 있죠. 이 지게의 모계를 보면은 최초에 이렇게 손님이 있고, 그거는 손님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주인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럼 둘이 만나서 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추위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추위를 하게 되면은 그 감의 큰 병이 이렇게 중간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손님도 사라지고, 즉 빗겨에 손님과 주인이 있으나 추위를 하게 되면 리에서 만나려고 하지만 손님이 병에 걸리고 없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한 손님이 병에 걸려서 올 수 없게 되니까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쪽에서 주인인 내가 비록 상대방이 오지 못하더라도 예의에 따라서 일단 초대는 하긴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손님이 오지 않으니까 나의 과실이 아니니까 허물이 없는 거죠. 이 종무구도 역시 감의 질병은 조심해야 되고, 세발의 소식 음식이 가득 차 있더라도 손님이 올 수 없으니 손님 입장에서 못 오고 나는 예를 다해서 초대를 한 것이죠. 그리고 빗개 시절에 5가 3으로 다시 내려왔으니 강을 차지하고 있으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은 솥에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가득 있는데 내 손님이 병이 나서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이는 나의 과실 잘못이 아니니 길하다. 상활, 음식이 가득하지만 병이 들었으니 초대받아 가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다. 내 손님이 병이 난 것이니 내게 끝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초육과, 이제 여기까지가 다산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육과 유기는 그 안정을 추구하는 화풍정계의 본질에 따라서 초육은 안에 비석한 것을 드러내고 첩의 아들로서 있게 하니 허물이 없다고 하는데, 이때 귀가 어떤 것을, 귀인이 새로운 것인지 누구를 의미하는지 실제 점서를 칠 때 이제 고민 한 번 더 해야 되는 지점이죠. 그 다음에 질병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구를, 짝을 적으로 봐야 될지 동료로 봐야 될지 처로서 봐야 될지, 그리고 길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연관지어서 볼 건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남은 효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